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집에 갑니다. 감자탕 먹으러 고고. 가시죠. 고고. 갑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쭌911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쇼핑몰 관리, 자, 7번째 주제 쇼핑몰 관리까지 마치고 나서 쇼핑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쇼핑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아주 작은 타겟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7가지 주제에 대해서 뭐 영상은 12개 정도 올려드렸는데 그때마다 이제 좀 큰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디테일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못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굉장히 소주제로 잡아서 뭐 그런 주제에 대해서 10분, 20분, 뭐 혹은 30분 이 정도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뭐 게시판에 대해서만 30분 얘기한다던가 후기에 대해서만 뭐 30분 얘기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어떤 뭐 정답은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운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오늘은 이제 잠깐 뭐 쉬어가는 순서처럼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뭐 2번, 3번 정도 영상이 나갈 것 같고요. 그 어떤 패턴이 있어요. 뭐, 물론 제가 여태까지 온라인 쇼핑몰의 뭐 망하는 패턴을 다 아는 건 아닌데, 제가 14년 정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제가 컨설팅 뭐 해드린 분들, 뭐 컨설팅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뭐 상담, 뭐 에디가 소개시켜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상담하고 뭐, 실제로 그 상담 후 거의 대부분 저는 사실 상담하면 90% 정도는 창업을 말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쇼핑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나 웹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이 와서 쇼핑몰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사실 창업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치 그거죠. 제가 중국집 운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뭐 유명한 뭐 중국 셰프야, 중국 요리 셰프야. 근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나 중국집 창업하고 싶다고. 근데 뭐 요리의 요자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고 중국 요리에 뭐 그럼 물론 오리지널 중국 요리는 아니지만 한국의 어떤 중국 요리에 뭐 요리 이름도 모른다던가 먹어본 적도 없다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국 식당을 창업하겠다는데 그걸 차려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저는 사실 90% 정도는 반대했었는데 또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액션에 안 옮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액션에 옮기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뭐 제가 또 추천해드린 분들도 있었고 근데 거의 다 결과적으로는 망하시더라고요. 딱 한 분 빼고는 다 망하셨는데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왜 이분들이 이렇게 망하나 그런 것들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적극성 부족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뭐 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죠. 적극성이 너무 부족해.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건 뭐냐?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길거리에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 사람이 너무 예뻐. 근데 너무 예쁘다. 말을 걸고 싶다. 근데 용기가 안 나. 그것도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거의 대부분 뭐 말 잘 못 걸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여는 비즈니스인데 아주 심플한 예로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있을까? 뭐 아디다스 신발을 팔고 싶어. 그럼 아디다스 신발을 파는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디다스 신발을 뭐 도매하는 사람이든 아디다스 신발을 수입해서 자기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인터넷에 아디다스 신발 막 검색해서 어떻게 하다 도매 카페를 하나 찾았다고 쳐요. 그러면 도매 카페를 찾았어. 그럼 거기 뭐 메일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디다스 신발에 대해서 일단 내가 먼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모델 라인업이 있는지, 나는 뭘 팔면 좋겠는지, 얼마 정도에 팔 생각인지, 뭐 매장에선 20만 원이니까 나는 그럼 병행 수입이면 15만 원에 팔아야겠다. 매장이랑 동일한 가격에 팔면 누가 그걸 사겠어요? 매장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장보다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미리 공부를 하고 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 그런 수입하는 사람이나 뭐 도매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매칭시킨 다음에 아,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고 바로 미팅을 잡아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잘하냐 못하냐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기본적인 어떤 절차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디다스 신발 팔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디다스 신발을 수입하는 사람이야. 거래처가 이미 뭐 예를 들어서 10군데가 있어. 그래서 막 매일매일 바빠. 일상도 바쁘고. 근데 누가 게시판에 아 자기가 아디다스 신발 팔고 싶다고 연락 달래. 그럼 보면 연락하고 싶겠습니까? 뭐지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아주 기본적인데 이런 거부터가 사실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이거는 참 되게 뭐 저는 사실 발상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러는지. 말 그대로 이건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누가 일을 시켰어.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왜냐면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아, 왜 나한테 이런 것까지 시켜? 아,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승진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 마이 온 비즈니스잖아. 내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죠. 예. 연락하고, 만나고,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부터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예.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 적극성 부족이 좀 어떤 망하는 패턴의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뭐 에디군 혹시 뭐 하실 말씀? 네, 예를 든 거 말고도 좀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적극성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얘기는 뭐 게시판 그분 그러니까 레벨링이 항상 다 그러니까 준님은 이해를 못한다고 했는데 레벨이 다 다른 거지. 그분은 게시판에 글을 쓴 게 적극적이었던 거지. 그럴 순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 포인트가 정말 발로 뛰고 만나보고 그 적극성의 그 레벨을 넘는 계속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넘어보면 별게 아니잖아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집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뭐 이거는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할 일을 정해놓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뭐 대부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을 그 다음 내일로 미루고 많이들 그러고 살잖아요. 정말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살아란 뜻이 아니야. 열심히 살아라, 노력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할 일이 1, 2, 3, 4, 5가 있는데 그럼 할 일을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 인간이라 하면 무릇 그렇거든. 그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만 근데 마음은 불편해. 그건 인간이거든. 근데 그러면 그 1, 2, 3, 4, 5를 말 그대로 1, 2, 3, 4, 5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1이 컨택하는 거야. 근데 그 컨택을 말 그대로 정말 비적극적으로 게시판에 글 하나 쓰고 나는 일을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지. 난 했으니까 이 사람 연락 줄 거야.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사는데 사장님 뭐 물건 500만 원? 오케이. 그럼 내가 200만 원 주고 한 달 뒤에 300만 원 줄게요. 그거를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잖아. 그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지.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내가 그 조건을 받겠어요? 안 받잖아. 그럼 서로 어느 정도 거래가 쌓이고 신뢰가 쌓였을 때 그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역지사지를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뭐 아까 에디가 말한 대로 내가 좀 더 발로 뛰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먼저 연락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뭐 이건 좀 뭐 레벨링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이건 저는 능력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태도의 문제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 유튜브에서
YTN 청년창업이라고 뭐 검색해 보시거나 혹은 네이버에서 전선인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어떤 그 제 동업자분이 나오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저희가 2015년 12월에 엑시트 하고 나서 저희는 동업은 같이 안 하고 있지만 그분이 YTN 청년창업 런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강연한 내용이 있어요. 그분의 강연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적극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즉시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즉시 바로 전화해라 이거예요. 예.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쪽에서 절차도 알려주잖아. 그럼 난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안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정말 비적극적으로. 예. 그리고 그 질문을 하면 말 그대로 딱 필요한 포인트만 얘기하면 되는데 정말 두루뭉실하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 주식에 대해 궁금해.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주식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요? 이거는 답변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큰 카테고리에서 적극성, 태도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 기본적이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적극성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의식, 로드맵, 마인드, 전략 부재입니다. 예, 즉 이걸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칭된 얘기인데 쇼핑몰은 하고 싶어. 근데 본인이 어떤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쇼핑몰이 요즘 잘 된다는데 해볼까? 뭐 그냥 뭐 동대문 의류 사다가 뭐 촬영해서 찍으면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저 사람이 아디다스 수입한다니까 요즘 아디다스가 인기니까 내가 저 사람 물건 팔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업종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거죠. 프랜차이즈의 어떤 뭔가를 창업을 하는데 뭐 본사에서 다 알려주겠지 뭐. 영업 방식도 다 알려줄 거고 뭐 노하우도 다 알려줄 거 아니야. 난 뭐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케이스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만 안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 오픈을 한다고 해도 매출이 1,000만 원 나올 때, 매출이 3천만 원 나올 때, 매출이 5천만 원 나올 때, 뭐 이런 식으로 해당 매출이 나올 때마다 계속 끊임없이 뭐 목표 의식이나 뭐 전략을 수립해서 계속 발전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잘 됐어. 예. 오픈을 했는데 별 준비도 안 했는데 혹은 뭐 그 사람이 준비한 대로 했는데 잘 됐어. 근데 그 뒤에 막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전략이나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3천, 5천 정도까지 나오는 쇼핑몰이면 사실 지속적인 노력으로 1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예, 정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물론 그게 어떤 특정 브랜드의 제조,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브랜드로 제조해서 하는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보거든요. 3천이나 5천까지 매출이 올랐다면 제대로 된 전략 수립하고 어떻게 비전 이렇게 제시해서 로드맵 짜면 충분히 매출 1억까지 갈 수 있거든요. 예. 네, 저도 의류 쇼핑몰 할 때 매출이 뭐 50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2004년 뭐 이제 5월인가? 500 시작해서 1000, 뭐 1500, 2000, 뭐 이렇게 5000, 8000, 1억. 뭐 나중에는 월 매출 뭐 5억 6천까지가 제가 기록이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제 브랜드 만들었을 때 뭐 수입 브랜드도 마찬가지였지만 제 브랜드 만들었을 때 뭐 첫 달에 뭐 1000만 원 나왔나? 예, 네, 근데 그게 뭐 3천, 5천, 뭐 1억, 나중에 뭐 2억 9천까지인가 월 매출로 기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 의식이나 로드맵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잘 세팅돼 있으면 매출이 애초부터 안 나왔으면 사실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뭐 아이템이 정말 잘못됐던가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 충분히 이걸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에디와 함께 우리가 카페 창업했던 이야기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카페를 창업했던 것도 이 케이스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 부재인 거죠. 전략 부재. 예.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카페를 창업할 때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이 있고 객단가를 짜고 뭐 객단가 곱하기 테이블 회전수 해가지고 하루 회전수 뭐 마진 구조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시뮬레이션해서 야 이 정도 나오면 뭐 수익 구간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저희는 그때 막 수익을 위해서 카페를 만들었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수익 구간까지는 아니어도 손해는 나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창업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시뮬레이션들은 다 맞는데 결국엔 테이블 회전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전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건 뭐 테이블이 20개 있는데 하루에 그래도 5회전은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뭐 2회전도 될까 말까 뭐 이래 버리니까 예상 매출과 너무 달라지니까 리스크가 되게 커졌던 거죠. 뭐 저희도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때 저희가 만약에 정말 카페 전문가고 이제 다양한 어떤 카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그 전략이 있었다면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회전수가 많이 안 나왔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했을 때 이 회전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뭐 다른 전략을 취했겠지만 저희는 사실 카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도 사실 몰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목표의식이나 로드맵, 마인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뭐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뭐 다짜고짜 창업한다거나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창업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창업들은 사실 결과적으로 거의 99%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어떤 인터넷 쇼핑몰이 망하는 어떤 이유, 예.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쇼핑몰이 망하는 이유,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예. 한 주 편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